안녕하세요. 알면 안위원 대표원장 김민환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감각 이상으로 발생하는 2차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각 이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앞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꼭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각 이상이 어떤 자폐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증상을 다 다루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대표적으로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몇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그것이 감각 이상이 어떤 식으로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 우리 아이들은 눈 맞춤이 많이 떨어져 있죠. 가까운 사람, 엄마나 아빠하고는 눈을 맞추는 경우라도 낯선 사람이나 또래 친구들하고는 눈 맞춤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눈 맞춤을 못한다는 건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사회성의 문제도 감각 이상 때문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감각이 과민한 상태 때문에 눈 맞춤을 못하고 사회성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내용은 자폐증을 가진 한 아이가 타이핑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처럼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이 엄마의 눈을 쳐다보고 얼굴을 쳐다봤을 때 엄마의 얼굴만 시각 정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랑 눈을 마주치는 게 힘들어지고 특정 대상을 계속 쳐다보는 게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감각이 과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 사물에 꽂혀 있는 상태가 되면 사회성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특정 사물에 꽂히는 것도 감각이 과도해져서 나타나는 건데요. 특정 사물에 대한 감각 정보가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뇌 전체가 그 감각 정보에 압도되기 때문에 다른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물체만 계속 보고 있게 되고 그 소리만 계속 듣고 있게 되고 사회성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감각을 해석하는 능력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성을 보이지 못하고 눈맞춤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분에 대한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서 전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쳐다봤을 때 그 사람의 얼굴 전체를 인식하기보다는 눈, 코, 입 이렇게 따로따로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분 부분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통합해서 사람으로 인식하고 얼굴로 인식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성을 잘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감각 정보를 해석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사람의 눈을 쳐다보는 게 불편한 느낌으로 느껴진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째려볼 때, 나를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쳐다볼 때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뇌 영상을 찍어봐도 사람과 눈을 맞추면 불쾌함을 느끼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눈을 쳐다보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우리 아이들은 사회성이 떨어지고 눈맞춤을 하지 않게 됩니다. 눈맞춤 이외에도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떨어지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반응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폐증 아이들이 보이는 특징적인 증상이 사물과 사람이 있을 때 사람보다는 사물에 먼저 관심을 보이게 되죠. 예를 들면 놀이터에 갔을 때 놀고 있는 또래 친구들한테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친구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물보다는 사람에 먼저 관심을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본능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능적인 영역이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 사물에 먼저 관심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보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시각 정보 그리고 그 사람이 보이는 감정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상징적인 의미,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제대로 교류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자폐 증상이 심하지 않은 이전에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불렸던 그런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무섭다, 교류하는 것이 공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회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언어의 이상이 있습니다. 이런 언어의 이상도 감각 이상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성의 문제 때문에 언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기 위한 수단이죠. 즉 사회성을 보이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자폐증 아이들의 언어 특징은 말로 표현하는 언어적 의사소통 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소실되어 있고 저하되어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나타나지 않고 언어적 의사소통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언어적 의사소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먼저 사회성을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언어 이외의 제스처나 몸짓을 통해서 그 사람과 소통을 하기 위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먼저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수용 언어가 먼저 나타나야 되고, 그 뒤에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표현형 언어가 나타나야 됩니다. 즉 언어적 의사소통은 사회성이 가장 최후에 나타나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사회성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언어적 의사소통도 소실되어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언어를 쉽게 배울 수가 있는데 미디어를 통해서는 언어를 배울 수가 없다고 하죠. 그 이유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말소리를 듣는 청각 정보도 중요하지만 엄마 아빠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디어에서 나오는 말소리는 그냥 청각 자극만 되지 상호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죠. 사회성이 결여된 상태가 되면 당연히 언어를 배울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청각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언어를 배우는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엄마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말을 배우기 힘들고 의사소통을 하기가 힘들겠죠. 소근육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어를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언어를 이해하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처럼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입, 혀, 그리고 성대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원활하게 서로 조화롭게 적절하게 움직여야 소리가 나옵니다. 섬세한 운동 능력, 서로 조화롭게 운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 즉 말소리를 내는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보이는 특징적인 언어 패턴으로 반향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향어는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 내용처럼 엄마 아빠가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향어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향어를 보인다는 건 그 아이는 무언가 소통을 하려는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향어를 보인다고 해서 이 반향어를 소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 자폐 증상이 점점 개선이 돼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이 되면 충분히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이상 행동들, 특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동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상동행동은 왜 하는 걸까요? 대부분 상동행동이 아무 의미 없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보통 상동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첫 번째,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흥분돼 있을 때 하기도 하고요. 그 반대로 너무 긴장을 하거나 겁먹은 상태, 아니면 기분이 나쁠 때, 이럴 때 보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처럼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과도한 감각 정보가 들어와서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상동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즉 상동행동은 문제 행동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행동이죠. 상동행동과 비슷하게
과도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화를 내고 공격성을 보이거나 자해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움직이는 아이들도 있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도 과도한 감각 홍수 속에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갑자기 울고 갑자기 화를 내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이런 행동을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엄마가 못 느끼는 무언가가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반대로 아예 반응을 하지 않고 과소 행동, 가만히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셧다운이라고 하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감각 문제 때문에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견디다 못해서 넋이 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과도하게 들어오는 자극은 아이들한테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런 호르몬이 갑자기 격렬하게 분비가 되면 셧다운 상태가 되는 거죠. 시야가 차단되고 모든 감각 정보가 차단돼 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자폐증 아이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 문제 행동들도 결국은 감각 이상 때문에 나타나거나 과도한 감각, 고통스러운 감각을 아이 스스로 견디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따라서 감각 이상이 개선되고 세상을 제대로 느끼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증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각 이상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런 감각 이상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증을 가진 우리 아이들은 단지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세상을 느끼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거나 인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를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주세요. 저희 한의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